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중국에서 오신 공연팀들, 중국 온 천지를 다니면서 애터미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가사를 들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애터미 사가의 내용이 잘 묻어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또 중국, 대만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매우 건방진 발표를 하고 시작하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러면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가 문제가 없지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이제 새로 쓰겠다. 그래서 비포 애터미, 애프터 애터미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값이 싸서 내가 썼어요. 만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써보고 좋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나에게 이 소비자 조직을 만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비 대신에 수당을 주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왜? 생필품. 그런데 생필품도 아닌 것 파는 회사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뭐 자석료 뭐 이런 거. 그것도 어디 가면은 전기장판에다 자석 붙여놓으면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은 다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33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우리 업계가 욕을 얻어먹었던 거.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엉터리로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은근히 비싸게 파는, 그런데 왜 비싼데도 물건을 사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가면은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2만 원, 3만 원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갖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화폐를 주고 재화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5,000원, 2만 원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사지만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까지 플러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 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기회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가지고 수당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그 수익을 얻지를 못하면은 이게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게 사회적 피해가 되는 거고, 우리 업계에 리스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업계의 실정이었고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한번 해보자. 진짜 생필품, 그런데 진짜 품질이 좋아, 근데 진짜 가격이 싸. 그러면은 그거를 쓴다고 해서 손해 날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더니 다른 사람도 진짜 좋네, 진짜 싸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예를 들면 칫솔 같은 경우 우리 지금 990원에 팝니다.
그런데 그 칫솔 여러분들 할인매장 가면 보통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다 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저희는 그 할인매장에서 2,200원 팔던 것을 우리가 1,000원 이하에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칫솔이 럭키 777이라는 칫솔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좀 올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정 짓고 있으세요. 예. 그 777 칫솔이 1년에 1,000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0만 개 이상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칫솔이, 애터미 칫솔이 지금 옛날에 골목마다 골목 구멍가게마다 다 들어가 있던 그 777 칫솔보다 더 많이 팔리냐 하는 거예요. 자, 품질은 미세 모여서 기가 막힙니다. 예, 써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가격이 990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고 소개를 했더니 수당까지 줘. 이게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와 같은 방문 판매회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거기를 이겨봐야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할인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버리는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글로벌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보통 경영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고품질로 아주 비싸게 받을 거죠. 이게 명품 전략이라는 거죠. 또 그냥 좀 적당히 만들어서 아주 싸게 팔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소비자는 고품질도 원하고 그러면서도 낮은 가격도 원하는데 이거를 두 개를 다 달성을 해보자. 그래서 양자택 1이 아니고 양자택 2, 절대 품질, 절대 가격,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작한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자, 우리 대중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유통회사가 부자가 됐을까요? 유통회사들이 부자 된 거예요. 그래서 유통회사는 이미 부자니까 알아서 사세요. 이제는 유통회사가 가져가던 그 이익금을 우리 대중들끼리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신들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요,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되고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되고 거기에다가 AI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고용이 없는 성장의 시대가 됐다고 지금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 없는 성장, 자, 이미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층들은 그냥 계속해서 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로봇이나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 이것저것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그 동네에 할인 매장이 하나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전부 70%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서민들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방향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플랫폼 잘 몰라, IT 잘 몰라. 그 다음에 그것을 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물건을 팔려고 그러니까 재고를 또 쌓아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만이 지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대중들이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애터미가 만든 거예요. 예. 전산 시스템 다 구축을 했죠.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 다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다가 제품을 쌓아놓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죠. 자, 여러분들이 할 거는 내가 애터미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다. 그런데 물건이 싸고 좋다. 그런데 한 달에 1억까지도 벌 수 있다. 나하고 같이 하자. 요 말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플랫폼의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를 치고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그래서 애터미는 이 퍼스널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수십억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등록만 하라고. 등록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유지비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매달 얼마치라도 10만 원, 20만 원어치라도 사야 수당을 받지, 안 그러면 못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여기 연봉 1억씩 받고 2억씩 받고 4억씩 받고 무려 연봉 10억을 받는 임페리얼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임페리얼이 연봉 10억을 받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은 얼마냐면요, 1년에 칫솔 하나만 사면 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사면은 회원에서 제명돼 버려. 그러니까 1년에 뭐든지 하나만 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여기 망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왕창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월급을 받는 거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이 나한테 월급을 줄 때요, 부자 되게 줄까요? 아니면은 먹고 살면서 늙어가도록 그냥 그 정도만 줄까요? 예, 여러분 절대로 부자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도 17년 월급쟁이 해봤어요. 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냥 먹고만 살았어. 청춘만 보냈어. 그래서 나왔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 이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애터미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품이 싸고 좋다, 그 다음에 한 달에 1억까지 벌 수 있는 빅 비즈니스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주면 우와 하고 막 달라들까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애터미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퍼스널 플랫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요,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자고 하니까 석 달 만에 할 수 없이 끌려온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떻든 여기는요, 품질 나쁜 거, 비싼 거 억지로 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애터미를 사업자 안 시켜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이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면 어쩔까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제품을 써보고, 와, 여기 화장품은 내가 쓰던 것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데 품질은 월등히 좋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물건이 싸고 좋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사업자도 하지 마세요. 돈 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어떻게 돈을 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써보니까 정말 좋다. 와, 이제 이런 제품은 나만 쓸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써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얘기가 튀어나올 만큼 이렇게 제품에 감동이 있어야 이 사업이 쉽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하실 분들은 진짜 싸고 좋다. 어차피 쓸 생필품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다른 유통에서 사는 것보다는 애터미에서 사는 것만으로, 내가 수당 안 받더라도 그걸 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는 사람만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서면은 이거는 이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데 모든 사람이 내 확신을 다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석을 하나 들고 다니세요. 자석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댔더니 플러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툭 튀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딱 댔더니 털커덕 와서 붙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자석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철커덕 붙는 사람 찾아야 돼. 적당히 올까 말까 하면은요, 별 기대하지 마.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요, 속 썩여. 물론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다가도 끝까지 해놨더니 나중에 해까닥 바뀌어가지고 또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별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웃어주면서 관심을 표명해 주는 사람을 찾아내면 돼. 찾아내면. 이남이 크라운 마스터라고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크라운을 갔는데, 그분은요, 이화여대 음대에서 플룻을 불던, 그리고 부잣집 딸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월세도 싸게 줬대요. 옆 건물보다 반밖에 안 받는데요. 엄청 착한 분이에요.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캐나다 좋은 자연 속에서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한국 찜질방이 또 여성들 기가 막히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면 한 번쯤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찜질방에 갔는데 어떤 우리 사업자분이 어떤 여성분을 자꾸 애터미 제품을 열심히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그 설명을 듣는 분이 엄청 매몰차더래. 아니 좀 들어주든지. 아이고 그래요, 제품은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하고 가면 좋을 건데 그냥 막 표독스럽게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사업자 그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게 뭐예요? 자기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애터미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 센터에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거절을 못 해가지고 하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요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에 끌려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대요. 자기가 더구나 또 처음 오면은 꼭 앞자리도 앉혀놓잖아.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혀놓으면 이제 도망이라도 갈 건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회원 가입서라는 걸 하나 또 내놓더래요. 근데 또 그것도 하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쓰고, 그러다가 그분이요, 어쩌고 저쩌고 제 강의도 듣고 그러다가 제 인품에 반해가지고, 그게 중요해. 그게 내가 얘기하려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 인품에 반해가지고 와, 이런 경영자가 하는 회사라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크라운 마스터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을 버는 그런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요 트레일을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캐나디안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저기 유럽의 알프스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에요. 이분. 아이고, 정말 이렇게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을 건네봐야 돼. 자석을 갖다 한번 탁 대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석을 하루에 몇 번을 대보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예요.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께서는요, 하루에 300명한테 자석을 대본 거예요. 그냥 갔다가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데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제품이 엄청 싸고 좋아요. 근데 한 달에 1억씩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예, 투자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통 튕겨나가. 버려. 예. 요즘에 저기 한강변, 금강변 이런 데 가면은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공원 같은데. 옛날에는 아파트 벨 누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람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자석 대보는 거예요. 타그닥 붙는지 통티 나가는지. 하루에 100명씩만 대보면은요, 그 중에는요 이런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도 엄청나. 세계적인 마당발이야. 외국어도 엄청 잘해. 나는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나서 그냥 글로벌로 조직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오고 타이완에서도 오고.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 진짜 값진 그런 다이아몬드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시선은 봐야 돼. 시선은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씻는 방법이 뭐냐? 제품도 권해보고 또 회원가입도 시키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저의 이런 명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야, 내가 이 시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혼자 해가지고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상대를 해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애텀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활용을 해서 전 세계로 조직을 뻗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턴키 베이스라고 그래요. 턴키 베이스. 이게 이제 원래 공장 지어줄 때 다 지어주고 시동만 탁 걸면 이렇게 되는 그런 공장 건설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이 만들으라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동차 만들면 돈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어 준 것을 내가 사가지고 키만 돌려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허는 따야 돼요. 애터미 사업도 자동차 면허 따는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물건 써보면은 좋다 나쁘다, 무슨 거기에 화학 방정식까지 다 외워가지고 성분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얘기 해봐야 알아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엄청 좋더라. 내 피부 한번 만져봐. 진짜 좋다니까. 요게요, 화학 방정식 가지고 풀어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첨단 비즈니스, 퍼스널 플랫폼, 개인 플랫폼을 하나씩 받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돈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그랬어요? 안 내요. 공짜예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입비, 진입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랫폼 오너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숙 임페리얼 지금 하루에 몇 명씩 들어와요? 4만 명이 매일 물건을 사요. 김연숙 임페리얼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마트를 하나 차렸어. 백화점을 하나 차렸어. 하루에 4만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주면 그 백화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지을 땅도 안 사도 돼, 건물 안 지어도 돼, 재고도 안 사놔도 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회원들이 하루에 4만 명씩이 들어와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빅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을 받는 거예요. 이 애터미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해보니까요, 좋아요. 예.
몰랐죠. 부자 하면 좋다는 거. 사람들이요, 의외로요, 나는 서민이 좋아, 서민적인 게 좋아, 이러고 자빠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서민 해본 적 있어요. 월세방살이도 해봤는데 서민이 좋기는 개뿔을 좋아. 안 좋아 그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서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부자 못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 될 생각을 안 해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자 될 생각 나 했는데 누가 부자 만들어주면 나 좋은데, 이게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되느냐, 어떤 집에 살아야 부자가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를 도와줄 수 있어야 부자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쓰는 시간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5년 후 10년 후에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나는 이런 집에 살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겠다, 나는 집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겠다,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여행하겠다. 우리 여기 임페리얼 님들 해외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요, 이코노미석 안 타요. 비즈니스 누워서 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셔. 그런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다 거지, 산거지들이었어. 물론 저도 그때는 거지였어요. 제가 거지 대장 출신입니다. 거지, 요 거지들의 대장 내가. 그래서, 그런데 저는 거지이지만은 잘 살 수 있다, 1억씩을 버는 그런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전 세계로 여행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행이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가 여행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걸 믿고 따라왔는지 하도 그냥 꿈같은 얘기를 하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따라왔는지, 하여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그게 현실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하게 미래를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후 10년 후로 여러분들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그려가지고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1억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1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태도가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이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꾼다, 여러분, 아니에요.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꿈도 아니에요. 100% 이루어지는 꿈은 이루어져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10%도 안 돼, 1%도 안 되면 그거는 좋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라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4차원이라고 그래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거는 쟤는 현실감이 없어, 거의 또라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실패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도 100%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통 3가지 부자가 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하나는 머니리치, 돈 부자, 또 하나는 프렌드리치, 친구 부자, 또 하나는 타임리치, 시간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터미에서요, 여러분들 머니리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억 있으면요, 충분해. 충분하더라고요. 타고 싶은 차 다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싶은 곳에 여러분 살 수 있고, 전 세계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서 못 가.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이면 뭔 일이지 됩니다. 프렌드 리치요? 예. 여러분들 임페리얼 되면요, 전 세계 공항에 나가면 공항에 꽃다발 들고 나와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리치, 여러분 시간 부자. 그 뜻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도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부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자,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영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끝나. 예. 저도 죽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도 죽어요. 여기 50년 후에는 거의 공동묘지야. 네. 보니까 한 줌에 제가 됐거나, 네. 뭐 100년에는 거의가 아니고 100% 그냥 공동묘지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요, 원래 이 100년 살다가 죽는 이런 생명만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창조주 하나님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만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100년짜리 생명이에요. 그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읽어요. 바이오. 그 생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도 원래 설계를 하셨어요. 그거는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자,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생명을 나눠줬죠. 제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해야 돼. 왜? 생명을 나누려면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조에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더 신비로운 얘기, 몸도 새로 받아요. 아주 이렇게 칙칙한 몸 말고, 이런 거 말고, 애터미 화장품 안 발라도요,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새 몸,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몸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복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저녁 때까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기는 또 돈이나 벌게 해주지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으니까 요 얘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애터미 본사 에팍에서 하루 종일 이 복음 사경회가 있어요.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신없이 살아오셨다고 그러면은 하루쯤 쉼을 가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머니리치 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을 선한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씀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프렌드리치, 천국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진정한 프렌드리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생산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생산 수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산 수단.
그러니까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생산 수단이거든요. 어떤 체제를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든 어떤 리더든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떤 생산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 생산 수단인데요. 봅시다. 내 생활이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선택한 도구가 생산적인지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아리따운 숙녀분께서 이사를 하시려고 그래. 리아카로 하시겠어요? 택배차로 하시겠어요? 리아카, 택배차, 뭡니까? 자본입니다. 그 생산 수단이에요. 운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리아카에 싣고 가면, 냉장고 하나 싣고 가면 딱이죠? 안 돼요. 그러면 그 생산 수단과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이 결합한다고요, 노동이 결합해. 내가 리아카로 아무리 뼈 빠지게 짐을 날라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하냐고, 언제? 지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로 하시겠어요? 빨래판으로 하시겠어요? 빨래판도 생산 수단이고 생산 도구고 세탁기도 생산 도구예요. 근데 빨래판으로 세탁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생산성은 적어. 세탁기로 하면은 세탁 양도 많고 편하고 보너스로 연속극까지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시간과 노력의 전략을 가져와요.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생산 도구라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셨으면 이 애터미라는 생산 도구 또는 생산 수단이 과연 나에게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객관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이 주관적 조건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주관적 조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업에서 성공의 개념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이게 성공의 이 절대적인 정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되어야 되고 태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조건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 이걸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적 동기, 내가 일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첫째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매몰병이 없다. 이 9가지입니다. 대중명품이다. 이렇게 쑥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첫째는 매몰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해. 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프랜차이즈 아무나 해줍니까? 프랜차이즈 해보신 분 안 계시나요? 그 프랜차이즈 가입 비용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됐다. 하청 기업으로 됐다. 그럼 뭐부터 달아야 돼? 간판부터 달아야 돼. 영자 치킨 그렇게 탁 달아. 그 다음에 그것만 달면 돼요? 식탁, 탁자,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다 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촌스럽게 해도 5천만 원 든대요.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많이 제법 괜찮게 하려면 2억 정도 든대요. 인테리어 비용 뭐 온갖 것도 다 사고. 그러니까 그게 매몰병이에요. 만약에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그만둔다. 그러면 영자 치킨 간판을 갖다 팔아 먹어요? 안 사요. 누가. 식탁, 의자 안 사요. 쓰던 냉장고 다 고철이에요.
그 의자 내버리려면요, 우리 아파트 보니까 거기다 5,000원씩 붙여가지고 또 내버려야 되더라고. 그냥 안 가져가. 누가 남으니까 갖다 쓰겠지 하고 갖다 놔두면 관리 아저씨가 누가 내놓으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여놔.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 그렇게 안 가져가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매몰 비용이에요. 그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에테미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그 다음에 간판도 안 달아. 점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 제로예요. 매몰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명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명품이다. 대중이라는 말과 명품이라는 말은 사실 자체 모순이에요.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터미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약을 바꿔 쓰세요. 지금까지 치던 치약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더 쌉니다. 해서 판매했을 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 쓴 사람에게 뭘 끼치지 않아요? 손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손해를 주면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손해를 주면. 그런데 대중명품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저 영감탱이가 또 물건 팔아먹으려고 경험을 하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확실하지 못하면 진정성 있게 전달을 못해요. 진정성.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진정성의 시대다.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성이. 왜 진정성이냐면요, 이제 각국의 기술 수준이 겨우 평준화됐어요. 거의 같아. 지금 휴대폰 어때요? 응? 스마트폰 기술 수준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죠? LG 스마트폰으로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왜? 21세기에는 SNS의 발달로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풍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에테미 제품이 대중명품이다. 허풍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진정성 있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대중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시는 것을 바꿔 쓰세요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매몰 비용이 없다, 대중명품, 요것은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하면은요, 신규에게 아무리 권장을 해도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5천만 원을 버느냐 못 버느냐 문제는 먼 훗날의 얘기예요. 10년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당장 당신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요, 피부로 느끼는 문제예요. 자,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 이거요, 그 다른 회사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그룹 비즈니스를 해. 그룹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자기 그룹별로 세미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정보 전달이 매우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룹에 관계없이 하니까. 그래서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애터미의 룰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다음. 정의로운 보상 플랜. 우리는 왜 우리의 보상 플랜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정의로운 문제거든요. A사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껏 벌어요.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한 푼도 못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 단계인데 거기는 뭐예요? 유한 단계죠. 유한 단계.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계속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매우 철저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뜯어봐도 A사의 보상 플랜이라는가 비즈니스 방법은 비난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을 버틴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반팽이는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어디 가도 성공 못해요. 근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상한선을 뒀죠. 무한 단계로 적립해 주죠. 그렇죠? 두 줄만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걸 정의롭다고 하느냐? 가치는 공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려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능력 없더라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에?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그래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한 달에 10억 버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5천만 원 정도만 벌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선을 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 가치가 크냐 배려 가치가 크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철학 문제라니까요. 가치가 하는 문제. 우리는 배려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터미가 있어요. 라인에 관계없이 스폰서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교육을 해준다는 거. 이게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수십 명의 스폰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 있다. 한 시간씩 하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 낭비야 비용 낭비. 특히 외국은요. 대만만 하더라도 라인 여럿입니다. 근데 김현석 크라운이 가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10명이 가고 혼자 가면 비용과 시간에서 엄청난 전략이 됐죠. 이 시스템. 이게 없으면요, 승수법칙 적용 안 돼요. 배가의 법칙이 안 한다고. 앞으로 남고 뒤로 있죠. 교통비별로 다 쓴다고요, 이게. 요게 재심압력의 유력입니다. 흰 개미집이거든요. 흰 개미는 각각은 저런 지성, 저런 지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개미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장 첨단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바깥 기온이 40도에서 1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 개미가 사는 실내 온도는 24도로 하루 종일 일정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요 쇼핑센터예요.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보통 쇼핑센터의 에너지는 10%밖에 안 되면서 실내는 항상 24도가 유지되는 이런 거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혼자는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빚이 한 푼도 없거든요. 빚 10원도 없어.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안 망해, 안 망해. 빚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부채 비율이 수백 %입니다. 우리 지금 재벌 기업 중에 많은 데는 2000%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20배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떨어지면 즉각 금융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30% 이상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금융위기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보람없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거의 묘한 게 그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단계 사업으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보람이 없다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대중명품이고 피해를 주지 않아, 비싸지도 않아.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추상적이 되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게 도전적이 아니면 못해요. 히말라야 산을 뭐 때문에 기어 올라갑니까? 히말라야 산이 나에게 도전이 오는데 내가 그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1년 내내 100m만 뛰는 놈이 있어. 그 100m하고 원수를 졌는지 말이야. 계속 뛰어. 왜? 9초 9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야. 나는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겠다 이거야. 그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사법고시를 봐서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어떤 분 보겠어요, 그거? 안 봐요. 다 변호사인데 안 봐요. 도전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전적인 일은 목숨을 걸고 해. 그러나 도전적이 아닌 일은 안 해.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런서버. 이거 다른 회사는 안 그러냐? 안 그래요. 미국에 가서 그다음에 곧 내 다음 해 열릴 중국에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는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혹시 미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미국 상무성에 가서 허가를 얻어냈으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역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죠? 통역 하나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어요. 한 라인으로. 우리 밑에, 한국인 밑에 일본인이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람이 들어오고 미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미국 사람 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원서버로 가능하다. 이거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계속 공정위에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문의를 했어요. 유권 해석을 해달라. 글로벌 원서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서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시장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그래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면 돈이 귀찮게 들어와도 현재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게 보람이 사는 거잖아요.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터미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어차피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고 하는 문제는 분배의 문제는 이 회사의 CEO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후원 수당에다가 매출액의 22%. 자, 35%는 PV로 하면 70%를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후원 수당이 매출액에는 22%고 PV로 하면 44%를 분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급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분배를 하는데 매출액의 10%, PV에는 20%가 배분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센터와 프로모션에 매출액의 3%, 그리고 PV에 6%가 배분되는데 이걸 더해서 35%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원 수당의 22%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건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초보자한테 분배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또는 직급수당 10%는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에요. 직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직급에 맞춰서 보너스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교육센터 수당은 해당이 되는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 후원 수당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애터미 보상 프랜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A사, H사, N사 뭐 이런 미국에서 온 회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배 구조가. 여기 탑에 있는 3%에서 5%의 탑 리더들이 요 35% 중에 90%를 가져가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이고, 미국은 주로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분배를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여기에 상한선을 그어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아무리 먼저 시작했어도 더 이상 안 주는 상한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가 쉽게 가도록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 애터미 보상 프랜은 요 판매사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 하는 거에 모든 보상 프랜이 집중돼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만 많이 모을 수 있는 초보자한테 최대한 많이 분배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직급수당 중에서도 전체의 10%를 반을 5%를 매출액의 5%를 첫 번째 직급자인 판매사한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급자인 다이아몬드한테 2.5%, 나머지 2.5%를 5개 직급이 나눠 가지고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세일즈 마스터 거 요 5%는 이 세일즈 마스터 온리예요. 다른 직급자는 여기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2.5%는 공유하게 돼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타마스터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샤론, 스터카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하게 돼 있지만 요 5%만큼은 세일즈 마스터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요 200만 원이 쉽게 되도록, 자, 쉽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200만 원이 인쇄소득이 되게만 하면 애터미에는 여기에 사다리가 하나 놓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200만 원이 되는 오토 판매사 정도 되게 되면 자기의 직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 같이 속도는 다르지만 이 5천만 원이 되는 최고 상한선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늦게 시작했든 지금 시작했든 먼저 시작했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두 다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보상 프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배 구조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런데 이 애터미 말고 여기다 몰아주는 마케팅은 요 직급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소비자를 많이 모아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직급이 계속 올라가만이 돈이 되게 돼 있고, 그게 구도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자, 계속 라인을 늘려갈 수 있는 능력자는 계속해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배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런 브레이크어웨이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두 라인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 그룹이 올라오는 PB에 따라서 내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캐시백을 받아가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로 중요한 이 후원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7개의 이 레벨이 있습니다. 매출 볼륨에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내가 30만 PB가 돼서 에이전트가 되면 수당을 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내 PB는 절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평생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좌측과 우측에서 올라오는 내 하위 라인의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일당이 지급이 되는데, 좌측에서 30만, 우측에서 30만 PB가 올라오면 작은 쪽 기준이 30만 될 때까지는 기다려요. 없애지 않고 기다렸다가 작은 쪽이 30만이 되면 점수를 15점을 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애터미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70만 포인트가 될 때가 있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그랬을 때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150만 포인트 정도의 매출 볼륨이 되면 내가 6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40만 포인트 정도의 매출 볼륨이 되면 90점의 점수를 주고, 600만 포인트가 되면 150점, 그 다음에 2천만 포인트가 되면 250점, 그 다음에 5천만 포인트가 되면 300점을 받으면서 이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도달이 됩니다. 자, 아무리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수당을 더 안 주겠다. 이게 상한선이에요. 자, 상한선을 통해서 요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3억이나 뭐 2억 뜨는 분도 있지만 5천 대 5천으로 300점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점수가 돈으로 얼만데,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N가 개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해주냐면 N분의 1. 자, N분의 1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자, 1일 점수의 총 합이 나올 겁니다. 전산이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날 맞은 사람의 점수,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60점, 90점 다 다르겠죠? 이거 하루에 모인 모든 점수를 더하면 총합이 나오는 그 점수를 가지고 1일 애터미 전산이 접계하는 1일 매출, 전체 매출을 내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퍼센테이지가 22%예요. 그러면 22%는 그날 애터미가 지급할 후원수당 전체예요. 자,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N가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편의상 우리가 N가를 5,000원으로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N가가 좀 내려가면서 4,300원, 4,500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000원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75,000원이 되는데 4,500원이 되면 67,500원이 돼요. 이건 매일매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차피 달라지는 거니까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고 5,000원이라고 계산하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30점을 받은 사람은 5, 35 플러스 마이너스 15만 원이죠. 자, 60점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 90점을 받은 사람은 5, 9, 45 플러스 마이너스 45만 원. 자, 150점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75만 원, 250점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맥시멈인 300점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150만 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요, 어떤 분들이 그 N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N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N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요, 어디로 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상한가로 갔는데 이 포인트는 다 누가 가져가냐? 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중간에 날아가는 포인트는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N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일일 매출 곱하기 22%는 누군가한테 나가는 거예요. N분의 1로 분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N가에 모든 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텀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재심압력이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태국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N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N가를 처음 사업 시작한 사람이나 상한선에 도달한 사람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 N가의 의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한선, 매출액을 가지고 상한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자, 지금부터 제가 직급을 나눌 텐데요. 직급이 아니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자, 구조는, 분배 구조는 그렇고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첫 번째, 애터미에는 진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두 줄 바이너리를 하는데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다고 하는 게 애터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원래는요, 이렇게 어렵게 여러 라인을 만드는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줄 바이너리 두 줄을 딱 그리면 대부분 다 비웃었어요. 아, 그거는 연쇄소득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그거 들으려고도 안 했다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 진입비 월간 유지가 두 줄 바이너리는 그동안 애터미 있기 전까지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가입하면서 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자, 이게 두 줄이니까 그냥 여러 라인 만드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김밥 가게를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내는 거, 그거 뭐 사업 돈 된다는데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되는 사람은 들어와요. 그리고 사업자가 뭐 한 20만 원 물건 사는 거 유지하는 게 뭐가 어려워? 당연히 사야지. 이러면서 이런 그동안 두 줄 마케팅을 해왔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쉽게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왜 저런 이 브레이크어웨이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냐면, 진입비와 월간 유지가 있는 거는 항상 끝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의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분명히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거나. 자,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또 갈 걸 찾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가가지고 나 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또 와라. 그리고 데려가다가 다시 또 돈을 사람들 빼간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이 마케팅이 돌아가겠어요? 결국에는 보상 플랜을 바꾸면서 한 1, 2년 더 가다가 회사가 없어지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계속 그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걸 없애버리고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그럼 물건 안 사면 수당을 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건 사업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생각에 진짜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물건이 팔리면 나는 수당을 주겠다. 만일에 그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는데도 만일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 회사를 빨리 문 닫는 게 피해자가 덜 생기는 거다. 나는 그렇게 책대로 해볼 거고 아니면 회사 문을 닫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진입비 월간 유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애터미의 모든 사업 설명의 보상 플랜의 처음과 끝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팔지 않으면 진입비 월간 유지 없이 마케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비웃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조의 매출을 했고 지금 그 두 번째, 세 번째 직급도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직급자가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불안했던 두 줄 바이너리의 마케팅을 애터미식 마케팅이 진입비 월간 유지를 없앤 두 줄 바이너리가 그 불안했던 이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을 완성했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논문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다가도 증명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학술대회 가가지고 2등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서는 이런 보상 플랜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상 플랜이 거의 10년간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까 이처럼 어떤 다른 회사가 누가 얘기할 때 이 회사가 보상 플랜을 바꾸기 시작하면 손해를 덜 보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보상 플랜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 진입비 월간 유지를 없이 매출을 일으키면서 보상 플랜을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애터미가 앞으로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가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세 번째, 무한 단계로 포인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무한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남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도 있는 조건을 애터미가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네 번째는 뭐냐면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가 인정돼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소비자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마케팅처럼 한 달에 그 유효기간을 한 달만 줘버리면 떨어진 물건만 쓰는 소비자는 절대 수당을 못 받아요. 왜? 25만 포인트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물건을 안 사면 그 말일까지 안 사면 제로가 돼. 그러면 떨어진 물건 쓰는 사람은 계속 25만 포인트 이상을 매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데 애터미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오늘 썰 물건이 없어서 두 달, 세 달 후에 5만 포인트를 사도 내가 15점을 받아가지고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애터미 무한 누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 애터미의 핵심적인 분배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섯 번째인 이 상한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먼저 한 사람들이 소득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애터미가 무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사실은 다른 이 두 줄 바이너리도 무한 단계로 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애터미처럼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가 가능한 거지, 다른 네트워크처럼 진입비 월간 유지가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무한 단계를 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 단계로 안 내려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만일에 가입비를 받으면서 회원을 가입시킨다고 하면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겠어요? 또 매달 20, 30만 원을 사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코드가 지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살려놓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무한 단계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이게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가 가능한 거고, 이 무한 단계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내 밑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요, 제가 3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구매력이 좋은 태국이나 베트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더라고. 왜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250만 포인트 돼야 판매사가 되잖아요. 15일 동안 250만 포인트가 올라오던, 그것도 힘들게 올라오던 상황이 진짜로 태국이 열리면서 하루에 자기 전산에 250만 포인트가 뜨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한 줄은 내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붙이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눈빛이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 보상 플랜의 핵심은 이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으면서 무한 단계가 된다는 게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네. 그리고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1조를 매출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정말 좋고 싸다는 걸 인정한 거네.
그럼 내가 좋고 상한지 확인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사업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기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성공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는 상황이 와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자, 직급 수당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애터미의 직급 체계도 다른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7개로 끝이에요. 직급도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 샤론 로즈 마스터, 네 번째 스타 마스터, 다섯 번째 로얄 마스터, 여섯 번째 크라운 마스터, 일곱 번째 임페리얼 마스터. 이게 끝이에요. 애터미 보상 플랜도 매출로 보는 후원 수당도 7단계에서 끝, 직급 수당도 7단계에서 끝. 너무 단순하죠. 이게 본인 회장님이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해서 이 세일즈 마스터만 제대로 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 세일즈 마스터가 어떻게 가냐면 한 달에 2번 기회를 줍니다.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내가 좌우에서 250만 포인트 이상만 15일 동안에 올라오면 내가 후원수당으로 30만씩 이틀에 한 번씩 8번 맞은 사람이 250만이 넘어가면 보너스로 수당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보너스로 받는 첫 번째 직급 보너스예요. 아까 전체 매출의 5%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은 후원수당으로 이미 받았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15일 동안 약 100만 원, 또 250 하반기에도 내가 유지를 하면 100만 원.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연금성 소득, 인쇄소득이 200에서 약 400 정도 되는 사람, 요게 세일즈 마스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일즈 마스터만 매출 볼륨으로 가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 좌우에 세일즈 마스터를 2명씩 내가 육성하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샤론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2명의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내가 샤론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임페리얼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자, 내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요 다이아몬드는 400에서 1500까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후원 수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샤론 로즈는 800에서 2000까지, 스타마스터는 3000, 상반기 하반기 다 유지하면 30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부터는 다 5000 이상의 인쇄소득을 받는 사람이 돼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매달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첫 번째 직급을 내가 달성했을 때 주는 프로모션이, 한 번 갔을 때 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자, 한 번 갔을 때 프로모션이, 세일즈 마스터는 해모임, 화장품 6종 4종을 주는데 다이아몬드부터는 플러스 여기에다가 탭북을 줘요. 그 다음에 샤론부터는 이게 현금 보너스가 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낭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는 1000만 원의 현금 보너스, 그 다음에 괌으로 4명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로얄부터는 현금 보너스가 이때부터는 5000이에요. 그리고 10박 11일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차량을 제공해줘요. 자,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보너스가 3억이에요. 그리고 10박 11일로 한 번 더 보내주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 유럽으로.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제네시스 EQ9을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비를 줘요. 자, 임페리얼이 되면 현금 보너스가 10억이에요. 일시불 보너스가. 자, 똑같이 10박 11일로 똑같이 주고, 이때부터는 이 10억과 함께 차량을 리무진급을 주고 플러스 기사를 줘요. 그 다음에 50평 오피스텔과 함께 비서를 제공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어떤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내가 회장이 됐을 때 그 회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빨리 임페리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 등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1인 플랫폼 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가기만 한다면 모든 혜택을, 회장이 누리는 혜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금 보너스만 다른 거 빼고 다 더하니까 13억 6,200만 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시불 현금 보너스예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회원 등록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는 순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적금은 나중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시작해서 10년 만에 내가 임페리얼 가겠다,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적금을 맨날 빼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적금이, 다른 적금은 중간에 해약하면 돈이 일부라도 나오는데 애터미 적금은 깨는 순간 제로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왜? 내가 계속 애터미 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다단계 한다고 그랬다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용이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듣고 아, 이거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하겠다 하는 소리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한 달에 7만 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그죠? 자, 제가요 이 보상 플랜을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20년 다단계를 하는 우리 파트너가 있어요. 다른 다단계를 20년 했대요. 아메이도 하고 뭐 다 했대.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른 데서는 성공을 못 했는데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말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가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터미가 이 메시지 전략, 대중 명품 전략만 계속 유지한다면 자기가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애터미 사업 설명의 보상 플랜의 답이에요. 왜냐? 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진입비 월간지지 없이 마케팅이 되는 거고, 저게 진입비 월간지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가 되는 거고, 무한단계가 되니까 일반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존에 있는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케팅이 왜 멀리 갈 수 있는지, 왜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메시지가 계속 유지되는 한 나중에라도 인쇄소득이 되는 이유는 맨 끝에 가서는 이 애터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소비자가 무조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쇄소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보상 플랜을 더 준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어차피 35% 이내에서 분배하고 어디다 분배할 건가 하는 문제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최고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소비자 모일 때까지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극복하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은 연금성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케팅하고 달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또가 절대 한 번 사가지고는 당첨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30대 30이 7만 원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애터미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다른 마케팅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자, 소득의 원천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가지고 나눠 얻는 돈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애터미의 소득의 원천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마케팅에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냐는 소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스타마스터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걔 이상한 거에서 돈 번대. 제가 지금 이상한 거에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나 얘기하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비전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너도 나도 이걸 다 알아들어가지고 다 애터미 사업 한다고 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게 성공이 되겠어요?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품이 좋고 싸다 그러면서 제품만 쓰는 사람, 그리고 포인트는 너 가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我的韩语发音还算标准吗？我可是用了一上午的时间学习的哦。正式向大家做个自我介绍。大家好，我是爱多美中国资深营销总监、资深领导人俱乐部成员范文奎。现场呢还有我们150多位优秀的中国领导人、成员俱乐部的来到了现场。那么大家一起站起来，向全场以及全球通过线上参与成功学院的伙伴们问声好，哈利哈塞哟！谢谢，请就坐。很荣幸能够以爱多美中国自律委员会委员长的身份站在这里，代表中国市场跟各位分享。我呢，小时候是喜欢画画的一个人，尤其是呢，喜欢画山水画。成为画家是我年轻时候的梦想。来给大家展示一下，这就是我画的画。大家说画的好不好？要我自己说呢，我觉得不怎么样。如果我以这样的一个水平当画家，可能就要一辈子没饭吃，是吗，各位？所以呢，我就开始进入了营销行业。那么做营销后呢，我发现我更适合这个行业，越做呢越顺，可以说呢是步步高升。在从事营销30余年来，我从一个小小的业务人员，很快呢成为了前后在4个国家以及呢国内的同行业企业当中做运营总裁和执行总裁这样的一个职业经理人。可是在职场待的时间呢越久，我对这个行业呢产生越来越多的担心，因为虚高的产品价格、不合理的事业模式，根本没有站在消费者立场去考虑。这样下去呢，会有好的发展前景吗？肯定是不会的。所以我深思熟虑之后呢，便选择了辞职。当同行公司呢听说我辞职之后，便有7、8家公司同时找到我，用很高的薪资呢诱惑我，而我只是淡淡的看着，因为我需要在这个行业当中去善终。我发誓呢，绝对不会再碰这个行业。而就在我闲赋在家，准备重拾我画家梦想的时候呢，听说有一个事业说明会，
什么真正的顾客为了顾客成功而创建的一家公司什么大众精品，我呢当时是嗤之以鼻的，天下乌鸦一般黑，最终不是都是由公司来获利吗？对吗？可是他们传的有鼻子有眼的，我呢这个暴脾气呢当时就上来了，这不是挑战我30多年在这个行业当中的认知吗？大家说这样的说明会我要不要去？还是要去的，为什么要去呢？我就是要以身入局，目的就是为了戳穿他们，这样的一个半小时的这样一个事业说明会，我听到了原则中心企业文化，没有入门费，没有维持费，还有什么产品成本占比40%以上，我当时呢就想站起来破口大骂，哪有这样的公司啊？哪有这样的创始人？这种人懂不懂经营？我是想让公司，不是想让公司倒闭吧？抱歉，董事长，我不是针对您，我当时呢真的是这样去想，那么结束后呢，我的推荐人呢又自投罗网，主动问我范总，您觉得这个事业怎么样？是不是很有发展前途呢？大家猜我骂他了没有？没有，我只是淡淡的笑着说：“你说的这些我连一个标点符号都不相信。”但是他却一遍又一遍的用真诚的眼光看着我，对我说：“范总，我说的都是真的，你怎么就不信呢？”30多年与人打交道相处的经验让我觉得他说的是真的。我决定呢要亲自去深入了解，这一了解呢不要紧，吓我一大跳，开业以来制度从来就没有变过，产品价格呢只降不升，而且是在10多个国家呢开设了分公司，这样的一家国际化的企业。更重要的是，他把正善上略作为经营战略。当时我就心想，我的天哪，我没有做梦吧？这不就是我一直想要的公司吗？于是呢，我不顾当时已经深夜，也不管呢对方呢有没有睡觉，立马呢就打电话告诉他，我说朱总，如果我现在要来做爱多美，你会不会很高兴呢？会不会睡不着呢？是的，我真的要来做爱多美。等我有机会呢，我一定要问问他，那天晚上他有没有睡得着？我相信他没有睡得着，对吗？那么真的很高兴，我呢就立马开始行动，一不做二不休，马上开始行动，立即和很多的朋友去打电话分享爱多美。但是很多人呢一开始呢是拒绝的，甚至有一些朋友会说：“老范啊，你疯了吗？一个堂堂的年薪100万的总裁不做，去卖女人才会关心的化妆品和牙膏、牙刷什么的，你还是先照照镜子吧，把自己的皮肤调理好，然后再说。”然后呢，每一次都是这样的电话挂断的声音。没关系，各位，这个不信我还给另外一个人继续打，一次又一次的电话，一次又一次的发信息，拉起了自己的团队。说实话，那个时候呢，我也不知道中国公司什么时候才会开业，但是我告诉自己，它一定会开业，很快就会开业，一定要坚持下去。大家猜我在中国市场等待爱多美公司开业等了多长时间呢？3个月，还是半年，还是1年？各位，一个不知道什么时候才会开业的公司，甚至不知道能不能真正的在中国市场开业，等待期呢不仅没有收入，甚至还要自己去开销做市场。那么，也就是在这样的一种情况下，我一直相信爱多美中国一定会开业，
所以我们一直坚持去等待。而我带领伙伴就是这样，一直等待了将近2年的时间，中国市场才迎来了开业。不过呢，这个期间呢也有很多心酸的时候，记得呢有一个夜晚，接到一个伙伴的电话，一接通呢，就听到他嚎啕大哭。他说：“范总，还要等到什么时候才会开业啊？老婆孩子都没饭吃了。”那我呢，知道他是一个非常典型的男子汉，那么在那个时候他哭了，瞬间呢我也落泪了。那我就告诉他，你呢是不是在家里蹭老婆的饭，蹭父母的饭，蹭了很长时间了？就继续再蹭一段时间吧，蹭着蹭着爱多美中国就开业了。1年多了，对吗？蹭了1年多了，后来也就再蹭了一段时间，真的中国市场它就开业了。那么2020年4月呢，中国市场正式开放注册，7月商城呢正式开放运营。看着当时开业的宣传片，那么大家哭成一团。也就是在那个时候，我第一次当着伙伴们的面，我也流泪了。真的太不容易了。我想在座的中国领导人们都能够感同身受吧。请大家再一次为一直坚持等待中国开业的经营者们鼓掌。我想问，我选对了吗？是的，选对了。如果当初呢，我选择继续做职业经理人，那么相信呢，今天呢，我已经退休了，可能在家里遛遛鸟，钓钓鱼，过着无趣的养老生活。而现在的我呢，就像此刻的我，站在这荣耀的舞台上，通过10多种语言向全世界代表中国公司发声，而我更是通过实际行动，打了当初那些挖苦我的人的脸。我现在虽然呢，资深营销总监，好歹也算在爱多美成功了，但是我有更大的目标和梦想。大家说是什么呢？当然，达成首席营销总监。但是除此以外呢，我更多的是希望伙伴们能够早日成功。为此，在过去的几年当中，每一个年度365天，我至少都会有360天在市场一线。不管哪个伙伴，不管他在什么地方，他只要有需要，我都会去到那里。那么，因为我相信爱多美真的可以让所有人成功，我更相信通过爱多美，我可以重新拾起画家的身份，只不过呢，绘画的将是我们伙伴们的梦想，以及他们成功的模样。中国有14亿人口，它是一个人口大国，同时也是一个消费大国。加上爱多美的大众精品，我一直相信，在未来的不远的时候，我们爱多美中国市场的会员量一定会超出5000万人以上。各位，中国市场潜力无限，大家相信吗？大家说对吗？所以我也希望同行们，来自世界的伙伴们去中国发展，欢迎你们。我更相信，不久的将来，爱多美中国将会成为中国行业的第一。我说，
，one two three，大家跟我一起说 yes， 好吗？爱多美中国将会成为中国行业第一 ，one two three，yes， 谢谢。我的分享呢到此结束，我是爱多美绘画师范文奎，梦想绘画师啊，谢谢各位，谢谢。 이 사업은 프로가 하는 거예요. 프로는 재미가 없어도 계속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조깅하는 사람은 숨이 여기까지 차면은 그냥 쉬면 돼. 그런데 지금 올림픽 경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죽기 직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이게 프로다 이거예요. 권투 선수, 프로 선수는요, 링에 올라가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더라도요, 계속해서 인파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권투 시합 하면은 아마추어들은요, 한 대 맞으면, 야야, 그만하자, 그러고 말어. 그런데 보면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누가 안 한대. 그럼 나도 안 해. 링에 올라갔는데 한 대 맞으니까 안 해. 여러분들이 프로를 해야 돼요.